그리고 이 반대쪽도 붙여줍니다. 지금 제가 이쪽 본딩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본딩을 다 해두었습니다. 붙이는 건 동일해요. 동일하고 이쪽 판 붙였던 것처럼 여기도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쪽 끝을 먼저 붙여놓고 약간 밀어 넣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가끔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손을 넣으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봄폴더나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이용해서 안에다가 넣어놓고 붙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형태는 준비가 다 되었죠. 그리고 살짝 틀어진 데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대로 뚫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뚫고 바느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사선 송곳으로 똑같이 뚫 때 살짝 자국만 내놓고 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멍대로 저기서 내려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구멍끼리 바느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국만 내는 거죠. 이 지금 옆판에 있는 이 구멍대로 자국을 낸 다음에 그 구멍대로 저기서 내려치면 조금씩 간격이 다른 건 한 알짜리 송곳을 쓰면 되고 간격이 같은 것은 그리프로 내려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싹 막혀 있으면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바느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조금 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상태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자국을 내는 거죠. 뚫는다기보다는 자국만 낼 겁니다. 원래 뚫려있던 이 구멍대로 자국만 내고 뗀 다음에 본드 떼버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실은 이게 조금 힘이 있는 상태면은 이 상태로 날이 충분히 날카로우면 쭉 뚫어도 뚫릴 정도예요, 실은. 근데 이제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보니 제가 이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러면 조금 해보실 만할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손가락의 감각을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은 밑에까지 뚫리진 않고 밑에 살짝 자국은 났겠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 옆판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냥 쑥 들어갔는데 이 앞판 같은 경우는 뚫리질 않았으니 살짝 이렇게 송곳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듭니다. 하고 다 떼버릴 겁니다. 이렇게. 네, 떼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구멍을 뚫고 하기 전에 잘 안 보이니까 본드를 다 떼주시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구멍대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다 뚫었고 구멍끼리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구멍끼리 바느질을 해줄 거라서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구멍을 따로 뚫어서 하다 보면은 처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한 2개, 3개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조금 할만합니다.
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쉽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바깥쪽으로만 바느질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뒤집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피할기가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뉘앙스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 한쪽만 결합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할만한데 이 나머지 반대쪽으로 할 때는 나중에 손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바느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바느질 하기엔 조금 쉽지 않은 방식인데 꼭 이렇게 해야 나오는 이런 느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저도 하기는 싫지만 가끔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 지퍼를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지퍼를 이렇게 해서 꽂아보고 제 슬라이더에다가 지퍼 고리까지 넣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길이 맞는 거 확인했고 이쪽 끝단은 제가 이렇게 밀어 넣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뭐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토퍼 달고 요것도 붙여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빼는 걸 디자인 요소로 이제 쓸 수도 있으니까 스토퍼랑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끝단은 그냥 가죽으로 그냥 깔끔히 살짝 싸서 바느질을 조금 해줄 겁니다. 굳이 이제 모양을 낼 필요도 없어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마감 처리 따로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네, 그냥 안에 밀어 넣어도 상관없는 수준이라 귀찮으신 분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만 그냥 일자로 뚫어서 바느질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그냥 검은색으로 바느질 했고요. 요거는 요 사이로 제가 밀어 넣어 버릴 겁니다. 네, 필요 없는 부분이라 쏙 집어 넣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열었을 때 어차피 여기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필요 없는데 가끔 이것을 빼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스타일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컨셉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깔끔히 있는 느낌처럼 하려고, 그리고 얹어받기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에 스트랩이 필요하겠죠. 네, 스트랩은 제가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끈 조절을 안 할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참고만 하셔요. 이게 한 77 그 정도 되거든요. 77에 이 사각 링 폭에 맞춰서 20mm 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손바느질로 해서 엣지코트까지 전부 다 했고요. 이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정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바느질로 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고정하는 용도로 이 솔트레즈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차하면 구멍을 몇 개 더 뚫어서 조금 이제 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시키려고 제가 이 솔트레즈를 써볼까 합니다. 아니면 이제 끈 조절 안 하더라도 약간 장식적인 요소로 써보려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부착이 되고 이거를 살짝 잡아주는 용도로 이 링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을 거고, 여기 끈 조절 여부보다는 약간 장식적인 요소로 제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위치, 여기랑 여기 제가 구멍을 여기도 뚫고 여기도 마저 뚫어 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솔트레지를 제가 여기다가 달 거거든요. 칼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줘야 돼가지고 이게 당겨졌을 때 이렇게 여기가 막혀져 있어야 되니까 안쪽으로 뚫어야겠네. 이게 여기서 잡아줘야 되니까 이거를 먼저 넣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빼서 제가 이제 칼집을 이렇게 내줬죠. 이 머리 사이즈에 딱 들어가게끔 됐습니다.
약간 살짝 이제 디테일을 챙겨준 거죠. 여기서 좀 잡아주고 이 솔트 레지로 이렇게 약간 장식적인 요소. 꼭 이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조금 디테일을 챙겨보실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 안되면 그냥 바느질로 고정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느질로만 하셔도. 자, 그러면 이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것저것 복잡한 내용들도 조금 있을 거고요. 집에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은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완성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할 얘기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편, 이 원투나인 시리즈 미니 호백의 마지막 편 에필로그에서 마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조금 저는 이렇게 각이 지는 좀 단단한 느낌을 하고 싶어서 보강을 이렇게 넣었어요. 가죽도 선택을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편으로 선택을 했는데 조금 말랑한 가죽으로 하셔도 훨씬 수월할 거고요. 보강 없이 그냥 약간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셔도 이 호보백이라는 그런 가방의 카테고리를 다양한 사이즈로 만드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꿔서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고 봅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